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문학고전 제4강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의 레자로 쓰지만 예전에는 이게 초반 진달래꽃 초판볼이거든요. 그래도 다 이해하죠. 진달래꽃 김소월의 자 여섯 번째가 전통놀이 고전이니까 꼭 기억하셨다가 현장에 와서 같은 공간에서 호흡하는 것도 이렇게 제가 볼 때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 그 전자책 이북 성불독 신청하신 분들은 오전에 이걸 좀 들으시면 이북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9분이 신청을 하셨는데 저작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15명도 관계없습니다. 왜냐하면 역할 분담만 좀 더 줄어드는 거예요. 2명이 할 때는 많은데 10명이 하면 그만큼 분량이 적게 되면서 좀 더 깊이 있게. 어차피 네이버나 이런 데 와서 그 형식에 맞춰서 그거 맞춰줄 겁니다. 그것도 칸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치면 200자면 뭐 120자만 치면 되는 거니까. 그 내용이 많은 것을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시 고치고 해가지고 표준안으로. 그러니까 승경도 하면 관직체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요약해서 전자책에 넣어야 되니까 승남도도 마찬가지고 그걸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전 하시는 분 중에서도 관심 있으시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시도 보고 그죠? 시조도 이제 그 비문도 봤죠? 이번에는 가장 한국적인 노래 시조입니다. 이것은 우리말로 된 가장 대표적인 문학이 되겠죠. 시조. 아마 여기 우리 국어쌤도 계신데 다 가르쳤던 겁니다. 그냥 저는 문학사라는 관점에서 문학의 인문학적만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시조입니다. 이전에 발견되면 더 되겠죠. 현재로서는 탈로가 늙어감을 아쉬워하는 노래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세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탁이라는 사람이니까 무려 70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진 가장 오래된 노랫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이 청구영언에 여기에 담겨 있는 거고 이것은 우리말로 바꾼 겁니다. 국문학에서. 그래서 이것은 우리나라 이제 국문학을 하는 사람들이 뭐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게 가장 좋다 해서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누군가가 더 아름다운 말로 쓰면 되죠. 노랫말로. 이거 노래로 하면 좋겠죠. 이게 4개를 기준으로 해서 앞뒤 해놓으면 되게 재밌는 노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이렇게 한번 읽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 손에 가시 들고 또 한 손에 막대 들고 늙은 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렸더니 백발이 제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자, 시간 진짜 오는 거죠. 어느 순간에 우리 초등학교 갔더니 50년이 됐고 이래가지고 참 서로 막 슬퍼했는데 졸업한 지 50년 됐더라고요. 그래서 뭐 50주년 하자 뭐 이렇게 하는데 슬프더라고요. 애도 많이 죽었고요.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자, 그래서 우탁이라는 사람이 쓴 거고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 말하면 대학 총장을 지낸 분이에요. 성균관 죄주를 지냈으니까 대단하신 분이죠. 왜냐하면 이때 우씨들이 엄청난 명문가였거든요. 자, 이렇게 그냥 오늘은 역사보다 그냥 이런 문학이 있다는 것만 하기 때문에 다음에 이것도 함께 읽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늙지 않으려 다시 젊어보려 하였더니 청춘이 날 속여 백발이 다 되었네. 이따금 꽃밭을 지날 때면 죄 지은 듯 하여라. 그러니까 너무 젊은 시절에 하고 싶은 거 못하고 남한테 배려를 못하고 하는 데 대한 아쉬움을 이렇게. 그래서 청춘이 속인다. 앞에는 청춘이 가는 거고 청춘이 속여도 백발이 다 되었네. 나는 이걸 보면서요. 구구절절 우리의 심정, 늙어가는 심정을 정말 잘 표현했다고 봅니다. 이렇게. 자, 그냥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것도 참 좋은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춘산에 눈 녹인 바람 슬쩍 불고 간데 없다. 잠깐만 빌려다가 머리 위에 불게 하고 싶구나. 귀 밑에 해먹은 서리를 녹여볼까 하노라. 얼마나 시적입니까? 춘산에 녹인 바람,
여기 그 눈가락을 착 머리에다 착 붙이고 예? 하려고 해도 어쩔 수가 없구나. 예, 그죠? 귀 밑에 해묵은 서리를 녹여볼까 하노라. 이렇게. 봄이 왔는데 이건 안 녹네요. 이렇게. 저야 당연히 염색을 해서 지금 검지만, 예, 요새는 염색이 있구나. 예, 하여튼, 이 탈로가 세계는 정말 시적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노랫말로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작곡가, 작사자들이. 이렇게. 요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바로 역사를 바꾼 시조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쉬는 시간에 잠깐 이거에서 논의를 했는데, 이게 두 사람만 만난 것이 아니고, 우리 선생님이, 한 선생님이, 이건 여럿이 보고, 그때 일부 살아남은 사람이 전달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후대에 그런 역사적인 상상을 해서, 예, 이방원이 꼬셨는데, 정몽주가 지조를 지켜서 이렇게 거부했다를 상상해서 만든 창작물일 수도 있어요. 모릅니다. 그렇지만 아주 대조적으로. 그래서 요게 청구영안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려. 그죠? 만수선 드렁 측이. 그래도 측이 하면 알잖아요. 대략. 측이라는 거. 측이 얼거진들 어떠하리. 100년 셔지 누리어라. 우리도 이 같이 얼거져 100년까지 누리이라. 그래서 요것을 그대로 하면 여기 있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하여 100년까지 누리리라. 그랬더니 이렇게 했죠. 이 몸이 죽어 100번 고쳐 죽어. 그러니까 죽어를 그냥 발음 그대로. 근데 여기서 이거 고쳐 이게 틀린 겁니다. 원래. 근데 뭐 시조집에 원래 고쳐라고 되어 있어요. 갱자를. 죽음을 고치는 게 아니에요. 다시라는 거예요. 다시. 근데 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건 바꿀 수가 없어요. 이미 전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같고. 그러면 백골 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넋이요. 그럼 머리에는 뭐가 있어요? 얼이 있죠. 얼과 넋을 한자로 하니까 혼백이 되고 그 혼백이 뭘 만드냐? 명을 만드는 거예요. 명. 이것을 우리는 영이라고도 부르죠. 예, 그러니까 넋 다음에 우리 순수 말은 숨이라고 불러요. 숨. 어떤 분이 그랬잖아요. 우리말은 철학이 없다고. 그것은 우리말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다고 해요. 예? 넋, 숨입니다. 근데 숨은 목으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목자를 붙여준 거예요. 목숨. 이것을 한자로 하면 혼백이 있고 그 안에 영이 있는 거죠. 서양식으로 영기라고 부르고요. 우리식은 명입니다. 명. 네, 그래서 우리의 고유한 철학,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 몸이 죽고 죽으면 넋이요. 그래서 바닷가에 빠져 죽으면 뭘 하느냐? 혼은 안 빠지니까 혼은 불러오는데 넋은 물속에 들어갔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넋 건지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이 입던 옷이나 이런 것을 이렇게 집대기 같은 데다가 이렇게 입혀요. 입혀가지고 무거운 추를 달아서 물속에 집어넣어요. 그리고 춤을 추고 막 그래요. 그러면 이제 드디어 거기에 넋이 물고기 밥이 됐죠. 몸은 그 넋이 깃들어. 그럼 그거 들어와서 그걸 합장을 해서 제사를 지내줘요. 이걸 넋 건지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얼넋숨이라는 것이 이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하여가와 단신과는 역사를 바꾼 시조로서 정말 오랫동안 회자되는, 그리고 우리 여기 계신 조쌤께서는 이걸 한자로 읽으시네. 이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차신이 사료 갱사료 100번 갱사료, 그 다음에 백거리 유진토하여 혼백이 유야무야 하고 향주 일편 예. 10영유 임향조. 참 그거 한자도 괜찮네요. 네, 한자로 하면은 좀 이게 머릿속에 더 예. 들어와요. 예. 그러니까 아마 우리말을 한자로 표기하면 서서히 이제 우리말은 없어지고 한자도 이게 의미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한자음만 남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우리말의 한자어가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여기서 갱자는 고쳐 갱자가 아니라 다시 갱자로 해야 된다. 이 몸이 죽고 다시 또 죽으면 그래도 그러니까 100번 다시 죽는 거야. 그러니까 죽어도 나는 변하지 않는다 이거지. 이렇게 해야지. 고쳐 죽는단 말은 문맥이 안 맞는다. 금방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앞쪽에 봤던 우리 한자 소설, 한문 소설의 효시라고 이렇게
뭐 효시도 되고 뭐 한문소설의 남상이라도 부르고 한문시작의 시작이라고 해도 뭐 관계없습니다. 금오산에서 예, 새로운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금오산에서 새로운 이야기.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신간소설 이렇게 부릅니다. 신간소설. 예.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요게 만복사입니다. 만복사. 보니까 여기 학습자로 참여하신 조 선생님께서 여기를 갔다 오셨더라고요. 그죠? 네. 예. 어떠셨습니까? 그 만복사 전경이? 어떻다니 느낌이. 하여튼 저는 뭐 잘 뭐 하지만 선생님 따라서 이제 가서 내가 이제 보고 여기서 이렇게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 하는 걸 처음 보고 또 듣고 하는 거죠. 예. 요게 이제 가죽나무 젖자고 요게 부들포자. 그래서 저포라고 했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윷과 놀이왈을 만들어서 놀았던 아주 오래된 놀이죠. 저포. 그래서 그 유행했던 물론 다른 사람은 저포를 윷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백제시대 때 저포가 왔느냐 안 했냐. 근데 고려시대이기 때문에 저포가 실제 왔어요. 그러니까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포는 그냥 말 그대로 저포로 읽겠습니다. 윷이라도 번역도 하지만. 자, 그래서 이 만복사는 저포놀이의 성지가 되는 거죠. 지금 현재 빈터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산 밑에 정말 평지가 넓게 됐는데 아늑합니다. 정말 괜찮아요. 만복사. 네, 저포고, 이 저포가 실제 이렇게 우리가 복원을 했습니다. 이렇게 복원을 했는데, 이걸 그냥 복원한 게 아니고, 이 오목경과, 오목경이라는 것은 저포가 5개의 말을 던지기 때문에, 윷을 던지기 때문에 나무 목자로서 오목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바둑에서의 오목은 눈목자를 씁니다. 5개. 이것은 놀이 윷이 5개. 그래서 오목경이 있고 저포경이 있습니다. 이걸 기본으로 해서 복원한 거예요. 그냥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시중에는 이렇게 바둑판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실제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그렇지만 원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0칸, 120칸, 120칸. 이게 너무 많으니까 후대는 60칸, 60칸으로 됐어요. 이것도 많아. 그래서 우리는 20칸, 20칸, 20칸으로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6분의 1을 축소한 겁니다. 원본에. 그래서 이 저포놀이는 무려 3일까지 됐다고 그래요. 승부가 안 나서. 이 정도로. 바로 만복사 저포기를 통해서 우리는 저포의 문학적 저포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문은 이렇게 됐습니다. 남원의 유양생. 이게 우리말을 한자로 옮겼기 때문에 읽기가 참 편합니다. 남원에 양생이 있었다 이거죠. 양생이 있었다. 조상부모, 어렸을 때 부모님을 잃으시고, 무지 쉽죠. 한문 하시니까. 그 다음에 미유처실, 부인이 아직 없었다. 독거, 홀로 어디에? 만복사의 동쪽에 거주하였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음파, 소리가 딱 끝나자, 예, 소리 끝나자 공중에서 소리가 났다 이거죠. 갑자기 공중에서 갑자기 홀. 그러니까 혼자 신음하고 있는 게 이렇게 하다가 양생이 이제 혼자 중얼중얼 하다가 딱 멈췄는데 갑자기 공중에서 소리가 있어서 군 하면 그대입니다. 그대. 득호구. 호구 하면 그 시경의 첫 번째가 구잖아요. 호구. 관관저구 할 때 호구. 좋은 짝을 만난다. 그래서 관관저구에서 마을 이름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관절이. 제가 태어난 곳이거든요. 그 무지 유서가 깊은 말이에요. 왜냐면 제가 대덕, 기성, 관절이거든요. 대덕군, 기성명, 관절이. 그게 다 시경에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지었는지 그렇게 마을 이름을 졌어요. 그 관관저구 때 관저편. 시경 첫 번째죠. 거기에 좋은 짝이 호구예요. 거기서 나온 겁니다. 군욕덕 호구. 하우불수. 어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걱정하느냐. 그래서 생심희지. 양생이 마음에서 엄청나게 기뻐했다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부처님과 저포내기 하면서 내가 이기면 좋은 짝을 주기로 하고. 그런데 진짜 좋은 짝이 나왔죠. 그래서 그 좋은 짝을 만나서 기름 같은 궁궐에 가서 어느 정도 살고 있다가 아가씨가 어느 날 갑자기 저 사람이 아니고 귀신이야 용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얼마 후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 오는데 그분들한테 내 얘기를 하라고.
했더니 죽은 딸이었죠. 그래서 그 집에 가서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살다가 어느 순간에 그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고 호련히 떠났더라. 예,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기부 천사죠. 양생이는 예, 명줄 짧은 이쁜 여자를 만나서 엄청 내가 부자가 됐지만 거기에 욕심을 부리지 않고 예, 마을 사람들에서 기부를 하면서 예? 정말 훌륭한 사람. 그래서 사찰은 예, 돈에 욕심 부리면 안 되고 베풀어야죠. 그걸 잘 보여주는. 그러니까 놀이라는 것도 있지만 우리에게 권선징악이라든지 옳게 사는 방법을 참 가르쳐주는 대표적인 아마 이것은 예, 이 김시습이 그 예의와 의리와 이런 것이 깨지는 현실을 보면서 그런 것을 소설 속에 구현한 것인가. 왜냐하면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고 자기를 이렇게 키워준 세종대왕과 그의 예, 손자인 단종을 버렸잖아요.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여기에 담겨있지 않는가. 이게 바로 만복사 저폭입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이것은 이제 우리말로 된,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우리말로 된 것은 시조와 한글 소설을 통해서 봤는데 이제 정말 우리말로 된 산문 형태의, 왜냐면 그 전까지는 다 운문 형태잖아요. 시조나 이런 것들이 드디어 산문 형태의 드디어 시가 탄생합니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3대 시 한번 알아맞혀 보겠습니다. 또 예? 정답 또 하나. 이분은 이제 저기 청주 사람인데 월북하셨죠. 정지용의 향수. 향수.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뭐 굳이 안 해도 되겠죠. 예? 윤동주의 서시. 그래서 이렇습니다. 하늘 읽어봅시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같이 읽어도 됩니다.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자, 그리고 다음이 진달래꽃입니다. 진달래꽃. 노래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우리다. 제가 노래는 못하지만 가락은 이렇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라 가실 길에 뿌리우리다. 노랫말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가시는 걸음걸음 노이 그 꽃을 사뿐히 들여밟고 가시옵소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죽어도 아닌 눈물 흘리우리다. 진달래꽃. 그리고 이 노래 잘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넓은 불 동쪽 끝으로. 누가 불러주시겠습니까? 옛 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비 금빛 게으른. 해설비 금빛 이걸 안 쓰잖아요. 근데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지루하루에 제가 식어지면 같이 하십시오. 빈 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엷은 졸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집벽에를 돋아 고이시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란 하늘빛에 그리워 함부로 쏜 화살을 찾으러 풀섭 이슬의 함추를 휘적이시던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이렇게 한번 상기하는 겁니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3대 시. 순 우리말로 만든 저는 한글 문학의 최고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자, 그 다음에 한글로 이루어진 대화소설. 보통 현재까지 문학가들이 꼽는 4대 소설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임꺽정, 홍명의 임꺽정. 한양의 집가를 올렸다고 하는 임꺽정. 왜냐하면 임꺽정 부자들이 홍명이가 북으로 가서 조선왕조실록과 오늘날 이국로와 함께 북한의 한글을 토대를 만들었고 이쪽에는 최연배가 만들었죠. 둘 다 주시경의 제자잖아요. 그러니까 1900년대 한글이 일반화했다는 것은 저는 한국인의 축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국은 뜻으로 된 한문과 그렇죠? 음으로 된 한글을 갖고 있다는 게 엄청난 축복인 거죠. 이렇게. 그다음에 박경리의 토지, 그다음에 최명희의 혼불, 그리고 조정래의 태백산맥과 한강을 꼽기도 합니다. 그러나 태백산맥이 첫 작품이기 때문에 대하에 그래서 4개를 대하소설을 합니다. 사실 읽어보기는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틈틈이 한번 읽어보는 것도, 저는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이
그 어디죠? 방학 때 이걸 읽으면 우리 문학을 바라보는 관점이 많이 바뀔 것 같아요. 말솜씨, 글솜씨도 늘어나고, 그리고 시는 끊임없이 베끼고, 이게 필요합니다. 저는 한자를 배울 때 노자, 뭐 장자, 뭐 이런 한비자 다 노자 다 베꼈습니다. 계속. 자, 그리고 이제 우리말이 아닌 외국 사람들이 외국말로 한국적 정서를 그린 작품이 있습니다. 가장 최초 작품은 이미륵의 그 압록강을 흐른다. 번역이 돼서 나왔고요. 독일어를 썼습니다. 이분은 독일에서 살아서 독일이 아니라 여기서 살다가 독일에 갔기 때문에 그 작품은 여기 아버지와 자신과 할아버지, 가족들과 고향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이게 항일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이것은 한국 문학이에요. 한국인이 독일에서 쓰면 한국 문학이 아니에요. 그건 독일 문학이지. 독일인의 정서와 독일인의 역사와 독일의 풍토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은 한국. 그 다음에 이민진이 쓴 빠친코 1부, 2부가 지금 넷플릭스에서 지금 티빙에서 지금 하고 있죠. 예, 빠친코. 요것도 우리 제1교포들의 삶 이런 것들을 잘 담은. 그 다음에 김은국의 순교자. 이것을 외국어로 이건 영어로 쓰여졌습니다. 외국어로 쓰여진 가장 한국적인 문학이다. 그래서 한국 문학에 포함해도 큰 무리는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의 저는 이게 마지막 같은데 우리 한글의 미래상은 아까 한강 얘기했죠. 앞 시간에는 지금 시간에는 K-팝입니다. 강남 스타일이란 말을 외국인은 몰라요. 그렇지만 외국인들 강남 스타일은 이제 알아요. 강남 스타일이라고 부르니까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 그 아파트에 한국말이 많이 나옵니다. 아파트, 그죠? 로제가 사랑한 아파트 하면서 나옵니다. 첫 번째 시작부터. 첫 번째 시작해서 나오고, 중간에 나오고, 그렇죠? 그 다음에 태극기가 나오고, 이렇게. 그래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어떤 정서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물론 아파트가 우리 말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선약값 속에 살고 똑같다. 그렇지만 또 가장, 압축성장한 한국을 가장 잘 대표하는 거고, 또 아파트는 하나의 삶의 무대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가옥도 살았고 한옥도 살았고 아파트 살았는데 우리 전통집은 너무 관리가 힘들어. 부지런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아파트는 깨끗하게만 사용하고 이웃과 관계없으면 정말 편하죠. 아파트는 또 어떻게 보면 70년대 80년대 한국 문화를 상징하는. 왜 아파트 하면 뭐가 들어가 딱 알잖아요. 문 열면 뭐 TV 있고 탁탁 냉장고 있고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이 한국 문화의 정서를 가장 잘 보여준다. 이것이 저는 노랫말 속에 있는 우리 문학의 정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문학고전은 이것으로 해서 4강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